근데 하여튼 지금 레바논에 헤즈볼라 치는 거 보고서 지금 방금도 뭐 링크해드렸지만은 이게 전투기 전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정밀 유도 폭탄 많이 대량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 지금 거의 완전히 전면전이에요. 복수 혈전이죠. 그 옛날에 당했던 거 여러 차례 당했던 거를 이제 갚는다고 할까요? 뭐 그래서 특히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네. 항공 전력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23일 하루에만 약 1,600회를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공중 전력이. 예. 예. 그래서 뭐 또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이거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까지 일단은 지속하겠다. 공습을.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공습의 중간 단계를 좀 보입니다. 이게 말이 1,600회 공습이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공군 전력 뭐 F-15I 그리고 F-16I 그러니까 주력이죠. 완전 주력이죠. F-35I는 이제 저기 시리아 쪽이나 그 이란 방면 쪽에 좀 더 멀리 나가서 어떤 정밀 타격이 유하고 은밀하게 이제 침투해되는 거 그런 쪽에 이제 배정이 돼 있고 그 비행하는 뭐 횟수도 아무튼 상대로 적고 네. 또 한번 그 폭격 비행 나왔다 오면은 또 정비하는 시간도 걸리고 좀 더 이게 더 손이 많이 가는 전투기다 보니까 스텔스. 네. 그래서 흔하게 이제 반복 또 소티를 뭐 계속 늘려가면서 정비를 좀 중간에 뭐 안 하더라도 막 계속 띄울 수 있는 거는 역시 간편한 거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전투기 종류에서 예. F-16I입니다. F-16I가 예. 완전한 주력 전투기네요. 그러니까 100대 지금 뭐 중간에 추락한 것에 비해서 뭐 104대를 도입했나 뭐 2004년도에. 근데 그건 지금 100대 정도로 이제 가동한다 보면은 네. 그것이 뜨고 계속 그러니까 무한 반복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뉴스 클립이나 화면을 보면은 네. 폭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지. 예.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보이지. 네. 뭐 항공기가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가진 게 네. 그러면 이스라엘 공군의 저 폭탄 그 배달을 하는 게 과연 정밀 유도 폭탄 네. 기종이 뭘까 했더니 F-16I밖에 없다는 거예요. F-16I밖에 물론 이제 기존에 또 먼저 들어왔던 F-16 뭐 CD 버전도 있는데 네. 걔들은 이제 도입한 시기가 좀 오래됐고 그래서 뭐 정밀 유도 폭탄을 아주 뭐 골고루 다 달고 이제 뭐 출격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정비도 필요하고 옛날 또 좀 노화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비교적으로 최근에 이제 도입했다고 하는 게 이제 F-16I인데 이것도 한 20년 넘었고요. 도입한 지 20년 넘죠. 그러니까 F-15I도 좀 비슷한 97년도부터 이제 발주해서 도입했고 그래서 결국엔 두 기종이 이제 계속 연일 폭격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군의 F-15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나눠서 두 종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공습의 주력기인 F-15I가 97년도에 발주해서 도입한 건데 네네. 이게 지금 한 줌이죠. 25대. 많지가 않아요. 25. 예, 일종의 이제 우리 그 F-15K 슬램 이글에 뭐 좀 형님되는 그러니까 먼저 도입이 되고 판매가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미국의 F-15E 스트라이 이글의 어떤 그 수출 버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F-15I를 25대 도입해서 지금 아주 주력으로 엄청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 전투기로서는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뭐 백화가고의 전투라든지 공중전 이런 거에서 활약했던 F-15A, B, C, D 버전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대대적인 개량을 안 해가지고 물론 이제 범용 폭탄, 일반 폭탄을 뭐 날개에 달아서 투과를 할 수 있는데 마치 미그 31 같이 배에다가 이제 뭐 미사일 정밀 뭐 탄도탄 미사일, 공중발사 이런 거를 달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조금 뭐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노후기로 또 분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진행하면서 최근에 미국에 발주를 했죠.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F-15EX 뭐 50대를 발주했어요.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목적 전투기가 필요한 거지.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 단일 임무 전투기는 아무런 뭐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대체 사업이 있어서 지금 공습에는 그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 F-15I하고 F-16I 두 기종이 주력으로 투입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상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레바논 지역이나 뭐 하마스 지역에 어떤 방공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종횡무진 뭐 그냥 계속 갖다 던지고 뿌리고 쏙 꽂고. 대단합니다. 하루에만 1,600회 공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베트남전 끝날 이래로 이 공중 공습이 얼마나 이제 전투기에 의해서 폭격기나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었죠. 그냥 테러, 소위 9.11 테러, 그냥 여객기가 가서 그냥 들이박는 거, 그다음에 이제 드론 대세에서 드론 가서 그냥 자폭하는 것만 계속 영상을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전투기의 공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지상전 무기들, 뭐 자주포라든지 전차,
뭐 이런 것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공중 전력의 무서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2차 대전 이래로 미군이 했던 것처럼 네. 최대한 갖다 들이붓고 다 초토화 시킨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살아남은 이제 사이사이 뭐 지하에 살아남은 네. 상대방을 이제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상 전력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죠.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게. 자, 그럼 여기서 꼭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 이스라엘 이 공중 전력 거의 뭐 F-15, F-16, F-35가 주력들인데 대한민국 이 공중 전력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그 숫자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종의 숫자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공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 공군은 뭐 5분의 3이라면은 네. 우리는 5죠. 숫자 뭐 KF5 다 포함해서 네네네. 우리 뭐 430대까지 이제 적정선을 했다가 지금 한 30대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한번 뭐 상당히 더 우리가 앞서고 있죠. 그다음에 KF21도 지금 만들어서 들어올 거고 그래서 네. F-35I도 추가로 도입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합해지면은 이제 월등하게 이스라엘 공군보다 숫자가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KF-16이 뭐 170여 대, F-16 PBU 포함해서 네. 170대에 가까이 있고 70대. 예. 15K는 지금 59대. 59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25대죠? 그 같은 동급이 이제 25대. 네네. 예, 그리고 나머지 F-15 A, B, C, D는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지금 현재 그렇죠. 어떤 그 예. 전쟁 환경에서는 이스라엘 네. 공군에 있으나 마나하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 전면전 같은 양상이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또한 하루에 1,600회씩 이렇게 북한에 공습을 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먼저 선제 공격했을 때 뭐 방사포,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탄도탄을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국이 포함해서 먼저 선제 타격을 이제 하면은 네. 일단 저쪽에 쏘면은 다 막아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이 방공망, 소위 미사일을 사용한 방공망이 아직은 이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완비한 상태에서 하는 상황하고 지금 당장 뭐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공망 문제가 좀 취약하다. 네, 그걸 다 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완비를 한 상태에서 좀 하고 있고 네. 그 상대적으로 이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 측이 무슨 뭐 전투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대량의 탄도탄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란이 사용하듯이 뭐 이렇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네네. 산발적으로 쏜 거고. 예. 근데 북한은 또 상황이 다르죠. 뭐 한 번에다 그냥 쏟아 붓겠다는 걸 계속 과시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실천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막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손실되는 전투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파괴되는. 그러면 또 무슨 얘기냐면은 네. 기지들이 어떤 방어가 그 미사일이 또 우리 대탄도탄 그 방어력이 뭐 좀 다 못하면은 떨어지는 거를 때 맞아야 되는데 그 활주로라든지 네네. 아니면 기지의 뭐 시설물이라든지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지를 따져오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아주 그 방어 능력이 아주 A급으로 된 기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지는 이제 손실이 많을 거라는 거죠. 다른 기지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19전투 비행단하고 20전투 비행단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이제 활주로까지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그 야산에다가 이렇게 파묻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경납고를. 어떤 야산을 활용해서 일부러 이제 건설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어떤 탄도탄 산발적으로 날라온 거에 대해서 뭐 그 파괴 직격 들어가는 그게 투과율이 좀 뭐 높지 않으면은 뭐 생존율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활주로는 또 금방 또 재생할 수 있고 그 훈련은 또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납고 보호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기준을 했을 때는 우리 전국에 있는 공군기지가 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 19비행단이나 20비행단처럼 안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지 그 건설을 이제 새로운 걸 이제 앞으로 할 건데 화성 쪽이나 저 군위 쪽에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뭐 11비행단이 글로 간다든지 뭐 10비행단이 가면은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 모든 게 2030년도 넘어와야만 완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물까지. 아.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뭐 공격을 받으면은 파괴되는 기종 뭐 기체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주일미군의 전투기 전력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증원이 6.25 때쯤 증원들 합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때려야 되니까. 그리고 들어갈 때 맨 앞에 스텔스기가 서서 일단 그 북한에 그나마 옛날 구닥다리를 하지만은 네네. 지대공 미사일들 S2, SA3 같은 것들, 네. SA5를 다 파괴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중고도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을 일단 때려 부셔야만 들어가서 고고도에서 뭐 제이담을 투발한다든지 네. 적정 고도에서 네. 정밀기도 폭탄들을. 그래서 그것도 숙제가 있고. 그래서 과정이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하고 이제 이스라엘 상황으로 환경이 전장 환경이 좀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특히 지금 헤즈볼라 지역에 가서 레바논이죠. 네. 그 정치의 불명의 레바논에 가서 네. 막 때려 부시는 게
뭐 거기에는 누가 자기를 건드는 그 없죠. 공군 세력이 없으니까. 뭐 방공망도 없고요.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공중에서 막 계속 제이담 뭐 레이저 유도 포탄 계속 막 슉 하고 들어가고 빵 터지고 그냥. 그래서 민간 희생도 크다고 하는 게 또 주변에 있으면 민간 희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좀 일방적이죠. 공중 그 전력을 너무 일방적이죠. 활용해서 파괴하는 게. 근데 뭐 또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는 한 거의 20년 동안 벼르고 별렀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그것도 레바논 지역을 들어갔다가 나중에 철수돼야 되고 제대로 소통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갈고 닦은 거죠. 작전 계획을. 그래서 시작은 또 이제 사람의 또 그 심리전, 소위 뭐 주머니 이제 삐삐 다 터트리고 핸드폰 워키토키 터트려서 그 대단한 심리전이거든 그게. 사람도 죽었지만은. 그게 상대 그걸로 이제 시작한 다음에 갖다 퍼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서는 이제 뭐 7여단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육군의 7여단이 뭐 대기를 한다든지 딱 완비하고 그리고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바로 공격 헬기가 같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파치가 그 뒤에는 아파치 롱버가 같이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면 또 뭐 희생이 있지 않겠느냐 격추가 되거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시면은 이게 영상으로 계속 접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잘된 거 공격이 성공한 것만 모아서 보여주는 거지 전체적인 그 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을 다 합해 보면은 극히거는 일부예요. 잘된 거는 자기들이 성과 있는 거는. 그렇겠죠. 반대로 자기들이 또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파괴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게 특정 그것만 이제 홍보를 지들이 하는 거 전쟁 홍보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군도 지상군도 들어가면 다 못살 당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희생이 나올 수 있죠. 공격 헬기도 몇 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 공습을 뭐 자기 집 앞마당 다니듯이 그렇게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공습을 했는데 그 전에는 좀 뭐 보복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산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마치 2차 대전 때 미군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갖다 퍼붓는 게 그냥 일종의 죽어라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죽어라.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전면전 이런 공습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공망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물론 이제 적어도 방공망 견착식 미사일들은 남아 있겠지만 대공포라든지 근데 요즘은 뭐 정밀 위도보기가 뭐 중고도 이상은 높은 데서 투발하니까 명중률도 좋고 파괴력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제 조건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뭐 방공 저쪽에 이제 전투기는 있으나 안 하고 지금 현재도 북한의 전투기. 그러면 이제 폭탄 이제 운반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공군에서는 F-15K가 또 주력, 그다음에 F-16, KF-16U가 이제 또 똑같이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폭탄 거의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간단한 시나리오가 방공망 제압은 F-35A, 뭐 주일미군의 F-35 뭐 B도 있고 또 본토에서 날라오는 가데나에 있는 F-35A도 있고 F-22가 먼저 그렇게 제압을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미공군의 이제 뭐 F-15E라든지 이제 증원되는 F-15K 그다음에 온갖 종류의 이제 F-16, KF-16 다 투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27년도 지나가면은 주한미군의 오산에 있는 A-10은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빼셔야 됩니다. A-10 빼고요. A-10은 뭐 적어도 공격이지만 대전적 공격이지만은 훗날에 생각하면 또 그거는 이제 목록에서 빼시고 다른 거는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중 전력들의 이 공습을 위해서는 일단은 이 F-35A가 가장 중요하다. 항상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초기에는 방공망 제압용으로 이제 그게 가장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폭탄 이제 운반하는 그러니까 뿌리는 F-15, F-16 폭장량이 뭐 11톤, 13톤 되는 15K. 그래서 현재 그래서 또 별도로 이게 지금 현재 4세대죠 레이더가 옛날 기계시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쓰기 위해서 뭐 부품도 단종된 거 있어서 그리고 레이더도 바꿔야 되고 A사로. 그러니까 현재 그 개량 사업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다 확정을 짓죠. 세세한 게. 그래서 4.5세대로 만들어서 그런지 말씀하신 훗날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이제 4.5세대 개량을 상당히 공군에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님께서는 F-15, F-16을 말씀하셨는데 FA-50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것도 개량을 해야 돼요. 지금의 지금 휴전선 그러니까 중심으로 DMZ 중심의 어떤 북한의 장사정포 기지를 때리는 용도로는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 더 나가서 좀 더 들어가려면은 지금 개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중급유 프로브를 단다든지 아니면 연료 탱크, 보조 연료 탱크를 좀 더 큰 걸 단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 스나이퍼 포드도 들어와야 되고. 그게 다 이제 되면은 좀 더 날아갈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좀 더 올라가 DMZ 더 배후를 해서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더 늘어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돈을 예산을 마련하자니 어려우니까 공군에 어떤 배정된 할당된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수출하면서 개량되는 그거를 이제 다시 거꾸로 비용을 절약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적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암남 미사일이나 이런 A사 레이더는 또 그 다음 단계로 30년대 이후에 생각하는 거고 일단 당장 지금 얘기 말씀드린 특히 이스라엘 보면서 지상 공격을 이제 중요하니까 네. 우리 또 한반도에서 6.25 때도 그게 상당히 중요했으니까 네네. 지상 그 폭격 공격이 그래서 수출 품목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이제 다시 와야죠. 그래서 우리도 스나이퍼를 더 사야 되고 뭐 살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300갤런 최소 300갤런 뭐 600갤런 달면 좋겠지만은 300갤런짜리 달아야 되고 그래서 항속거리도 늘리고 공중급의 프로브도 달고 그래서 그 할 일이 F-50은 뭐 저게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전력이 아니라 손을 대면은 그 남아 또 이제 작전 행동하게 늘어나고 폭장을 그 순수하게 또 실구할 수 있는 게 좀 더 하나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전력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애매모호한 게 없잖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행히도 이제 폴란드나 이제 말레이시아 수출권이 거기서 이제 개량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가 아마 2027년 이후에는 이제 할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32년부터는 뭐 A사 레이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넣어야 된다. 네네. 효율성을 높이고 만약 국산 공대공 미사일도 이제 개발 완료되면은 2032년 이후에 그래서 어떤 긴 로드맵이 있어요. 근데 당장 못 하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로드맵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떤 전면전을 가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공중 전력이 뭐 뒤질 이유가 전혀 없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북한이 또 저렇게 나오니까 네. 탄도탄 전력은 뭐 2,000발 이상을 보유하겠다. 우리도. 이제 그게 이제 항상 이게 시간이 돈과 시간이 이제 되게 답답한 게 돈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해서 벌어서 국방비 더 늘려야 되고 뭐 네네. 트럼프가 지금 만약 당선되면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늘려야 되고 당연히 뭐 물건 살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개량이나 만드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게 당장 뭐 눈앞에 있는 게 수출 FA50 그 뭐 PL 버전이라든지 네. 그게 눈앞에 나타나야만 현실이고 그럼요. KF-12 블록 1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현재 존재하는 전력이 있어야만 이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돈과 시간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당장 전쟁이 나면은 기존 가지고 있는 전력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저기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이제 별개 빼버리고 네. 있는 거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기다림에 그러다 보면 또 인생은 또 가고 있고 그걸 또 기다려 보려면은 근데 저렇게 또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저렇게 열심히 뭐 자기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전력을 구비를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공군은 정말 이 규모도 크지만은 어떻게 돈을 적정 시기에 배정을 받아서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조급함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네.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이제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포함 마찬가지고 드론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잖아요. 전력이 없잖아. 거의 네. 사실상 정찰 그 UAV밖에 없는 상태고 그것도 부족하지만은 네. 근데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건 현재 없어요. 근데 장만을 한대요. 뭐 카이도 뭐 블록 B라든지 뭐 블록 2라든지 뭐 해서 팔겠다고 하고 뭐 대한항공의 그 고고 중고도 정찰기 그것도 이제 뭐 시설물 짓고 있고 배치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 다 시간, 돈, 뭐 2027년도 이후 빨라야 뭐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만약 오늘 전쟁 나면 저것들은 있으나 마나한 그냥 타이틀인데 존재하는 그냥 이름, 존재하지 않는 이름뿐인데 네. 그런 측면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을 두고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은 어떠한가 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결론으로는 대한민국 공군의 이 방어 능력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이 부분이 좀 아직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대탄도탄 미사일 중심으로 네. 전력이 이제 다 완전히 깔아놔야 되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로드맵 보면은 이제 LAMD부터 해서 종류가 한 6, 7가지 돼요. 뭐 LSM2까지. 네. 그게 다 생산 배치돼서 전력화되려면 2030년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좀 출발을 이게 다른 거죠. 예, 출발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비전은 있는데 방어망에 대한 그 완비하는 비전은 있는데 항상 우리는 느려요. 그거를 다 갖추려면 느리고 또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무기 체계 뭐 위협이 나올 테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저는 아쉬움을 좀 남긴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움을 두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이건 우리 공군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많이 좀. 뭐든지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해군과 육군에서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